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들이 최근 해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정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관광객들도 휴대폰 앱을 통해 지역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모바일 가맹점이 적어 시스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민회가 우선 지급금 7만 원 보장을 촉구하는 나락 적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농민회는 농협조합장들이 결정한 우선 지급금 4만 5천 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건수를 줄여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카드 수수료를 줄여 골목 상권도 살리고 구매자도 10%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엔 지자체가 관광객들도 휴대폰 앱을 통해 지역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모바일 가맹점이 적어 시스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올해만 600억 원가량 발행된 고창 사랑 상품권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등 가맹점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매년 사용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으로 바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타 지역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로 사용하려면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 편의성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을 발급받으려면 농협에서 해야 되니까 천상 좀 어려워요. 고창구는 누구나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사용자 편의를 올리기 위해 상품권 플랫폼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카드가 발행이 돼야 고향사랑 페이 웹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 절차 없이 카드가 없어도 모바일상에서 가상 카드가 만들어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그거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해도 결제가 문제입니다. 고창 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곳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취재진이 찾은 모바일 가맹점 대부분이 결제할 수 있는 QR키트가 없거나 방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맹점은 이거를 사용을 별로 안 하길래 우리도 지금 잊어보고 있는. 모바일 고창사랑 상품권은 결제 안 되는데 이게 옛날에 멋이다라고 그러긴 한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효성 있는 고창 사랑 상품권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가맹점 확대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 농민회가 오는 23일 지역 농협들이 쌀을 사들이며 미리 주는 우선 지급금 7만 원 보장을 촉구하는 나락 적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농민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조합장들이 결정한 나락 우선 지급금 4만 5천 원을 당장 철회하고 농협중앙회장이 약속한 7만 원 보장을 촉구하는 1차 나락 적재투쟁을 지역 4개 농협 본점과 지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쌀값이 30% 가까이 떨어져 농민들이 파산에 이르는 현실인데도 농협은 쉽게 장사만 하겠다는 심산인 건지 우선 지급금뿐만 아니라 나락값을 일방적으로 결정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주지법에 27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법원이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건수를 줄여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 직원들이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일정 가운데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호주에서 있었던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연수단의 현지 첫날과 둘째 날 공식 일정이 야생동물원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돌핀 크루즈 등 모두 관광지 방문입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뉴사우스 웨일즈 교육청 방문 등 연수 관련 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오전 현지 고등학교 방문 일정을 제외하면 당일 오후부터 대부분 시드니 천문대와 오페라 하우스 등 또다시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은 다 갔습니다. 블루마운틴에서 돌핀 크루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정말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연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번 연수는 당초 호주 시드니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가 체험하는 것은 모두 교육과 연결되지만 관광 일정이 과도했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학교 방문을 했고 또 저녁에 세미나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관광을 하고 돼 있어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더라면 참 아쉬운 게 크고요. 너무나 과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5박 7일 일정 가운데 기관 방문은 3곳에 그쳤고 대부분은 관광 일정. 1억 원이 넘는 해외 연수 경비를 전액 지원한 전북교육청. 학교 현장 탐방과 강의, 실습 교육을 하겠다는 연수 계획서는 한낱 계획에 그친 채 세금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고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은 499명이고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넘는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분이 선박 규모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22일 오전 10시 반 전북도청 현관에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전북도지사와 담당자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소모적 논쟁은 지역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아무리 따져봐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새만금 신공항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부안과 고창 해안에서 관광객들이 잇따라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은 오후 3시 50분쯤 부안군 궁항 인근 갯바위로 낚시하러 갔다 고립된 60대 2명을 해상 구조 장비를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심원면 하구에 고립된 70대 낚시객을 119 구조대와 합동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과 충남 두 지자체 간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영호남 동맹의 결속력 또한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명문에 그쳤던 영호남 간 상생 협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자 동서화합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인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과 공공의대 설치법 또한 덩달아 탄력을 받을 명분도 함께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충남 안에서는 아산시냐 예산군이냐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양분되면서 남원을 지지하는 영호남 연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남 협력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확립되면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회의에서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채택됐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도 전부 홀로 서기가 아닌 여야 공동 대응으로 이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도내 최초로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김제시는 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해 지난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등에 달린 보조장치는 신호등과 같은 신호를 표출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정읍시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부설 주차장 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정읍시는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면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는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정상철, 오승연, 황혜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지역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시민들을 일일 명예의원으로 위촉해 김제시 주요 사업장을 살폈습니다. 명예의원들은 의원들과 함께 지평선 새마을 복합쉼터와 국민체육복합센터 사업장을 방문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중축과 제2특장차 산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장을 잇따라 찾아 진행 상황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배아현과 개그맨 조례훈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남원시는 어머니의 고향이 남원인 인연을 토대로 배아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훈은 남원 태생으로 지난 2018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위촉됐습니다. 남원에는 각종 문화가 많고요. 그리고 춘향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이제 유명한 것들을 제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학생교육문화관이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가 특별전을 21일부터 엽니다. 문화관 1층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에서는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 10여 종을 전시하고 작가의 영상을 상영합니다. 또 한강 작품 필사하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영석 김제시 안전개발국장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23회 산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 국장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김제 서남 자연휴양림과 모악산 캠핑파크 수베나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산림복지와 휴양의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국장은 김제시 친환경 도시정책을 목표로 녹지 확충과 산림문화, 휴양 등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지난 18일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 악성사에서 열렸습니다. 민속국악진흥회가 주관에 열린 국악대제는 악성 옥보고 선생과 동편제 판소리 창시자인 가왕 송흥록 선생 등 판소리 명창과 국악 선인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지난 2007년 개관한 국악의 성지는 5인의 선인 묘역과 국악인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국악 관련 전시관과 체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서해 전북 비엔날레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순창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섬진강 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해 전북의 산하를 날다 순창전에서는 지역의 서해 명인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